3천만 원을 훨씬 넘겨서 5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이 부정행위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아내한테 더 크게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죠.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혼 사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정행위인데요. 불륜, 외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부정행위의 가장 또 대표적인 부분 아무래도 모텔에 다니든지 하면서 성관계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한 부분의 입증은 모텔을 출입하는 영상, 아니면 같이 여행을 다녀온 영상, 아니면 상대방 집에 들어가고 나온 내용,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상대가 가기는 했지만 관계는 없었다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텔에 갔다고 하면 성관계는 있다고 보는 게 통상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판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대표적인 예는 아무래도 카카오톡 대화 같은 거겠죠. 문자 메시지나 이제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길 때도 있고, 이모티콘 같은 거 보내서 사랑 표시를 할 때도 있고, 선물 주고받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밥을 좀 먹은 경우, 이런 경우가 부정행위 되는지 이런 부분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애정 표현 없이 그냥 몇 번 만났을 뿐이다 라고 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보강하는 증거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같이 만나서 밥 먹고 한 게 있는데 추가로 통화를 했거나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그 로그 기록, 그러니까 몇 시 몇 분 몇 초에 했는지 봤더니 야밤에 심야에 계속 주고받고 있다. 그럼 좀 이상한 관계죠.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입니다. 일반적인 친구나 일반적인 거래처에서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일과 시간 안에 보통 이야기를 하거나 전화를 주고받게 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이후에 새로운 이성 친구가 생겼을 경우인데요. 혼인관계가 파탄난 부분이 명백하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생긴 이성 친구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그럼 위자료 액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통상적인 경우는 부산가정법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천만 원 정도에서 인정이 될 수 있다.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두 집 살림 차려서 다른 곳에서 거기 왔다 갔다 생활하듯이 하고 있다. 그러면 3천만 원을 훨씬 넘겨서 5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이 부정행위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런 부정행위 위자료를 인정할 때도 양 당사자의 재산의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 다음 사유로는 폭행을 들 수 있는데요. 폭행은 당연히 범죄 행위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폭행이 벌어졌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상처가 났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통해서 내가 피해받은 부분을 확인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폭행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한 명이 화가 나고 물건을 하나 집어 던졌다. 그러면 이 사유 딱 하나의 사유를 갖고 이혼 사유 플러스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이고 우발적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상처를 크게 입었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 사유가 어떤 정도의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행보다 더 많은 사유가 폭언입니다. 때로 욕설을 많이 하고 술만 먹으면 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가?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이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증빙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항상 녹음되는 게 아니라서 보통은 예를 들면 일기를 작성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집에 예를 들어서 홈캠이 있어서 그런 정황이 녹음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증거가 없는 경우는 아무런 피해 보상 또는 위자료 청구를 못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부부 사이 일이라는 게 항상 녹화되고 녹음되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증거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 사유를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가사조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냐면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이 양 부부를 모셔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간에 걸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누가 맞는 말을 하고 누가 틀린 말을 하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관이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자신의 의견을 가정법원 판사님께 보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구체적인 피해를 당한 부분이 명백하다고 하다면 그것을 소장에 잘 정리해서 적어내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가사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강을 받고 그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혼에 이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인 자녀가 있다, 또 아니면 또는 뭐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이 자녀들의 뭐 진술서나 이야기한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이나 폭언 부분도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될 수 있고, 다른 사유 없이 폭행만 있고 폭언만 있는 경우라면 뭐 부정행위가 명백한 경우와의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폭행의 경우도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 그럼 부정행위랑 차이 없이 큰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폭행은 아닌데 말이 좀 문제가 많았다든지 하는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위자료 액수적인 면에서는 약간 적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는 이제 경제적으로 유기하고 방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방임이라는 게 뭐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죠. 부부는 같이 살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방이 이 부분을 거절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고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인데 뭐 예를 들면 혼인기간이 한 10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전혀 생활비를 보태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큰 문제가 되죠. 이 부분은 그러면 다른 일방이 전적으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아니면 아이들 양육을 다 해왔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뭐 이제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해보려고 했는데 노력은 했지만 잘 안 돼서 돈을 못 버는 경우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까지 그럼 이혼 사유냐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벌고자 했지만 그만큼 충분하게 벌지 못했다는 정도로는 뭐 이거에 이혼 사유가 된다든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채무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무리하게 채무를 졌는데 그 채무를 진 이유가 뭐 집안 경제 생활을 잘해보려고 사업을 하다가 좀 실패를 한 경우라면 이 부분을 갖고 단순히 채무를 졌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뭐 이혼에 이르는 책임을 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데 그 채무가 도박으로 해서 빚을 졌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 외에도 기타 중대한 사유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혼을 하거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유들 외에 혼인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부별로 각자의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모두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 놓을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타 사유라는 걸 정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이 혼인관계를 계속하라고 요구하는 게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만을 줄 뿐이다 라는 정도가 인정된다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그런 책임을 만들어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이 들으시는 게 아마 성격 차이일 겁니다. 두 분 사이에 성격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게 됐다 라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라면 어느 한쪽이 뭐 어떤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두 사람이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해서 위자료를 받는 사유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도 약간 비슷한 문제인데요. 소송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상대가 잘못했을 때 아까 말한 그런 이혼 사유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혼을 청구해서 인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제 성격적인 갈등이 있을 뿐이라면 나는 이혼을 할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이혼 사유로는 평가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경우는 두 분이 협의해서 우리 둘 사이는 이제 성격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하자라고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뭐 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혼에는 동의한다. 근데 다른 건 좀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소송에서 일이 풀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혼인기간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혼인기간이 되게 오랫동안 평온하게 유지됐는데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다 라고 하면 우리 법원은 긴 혼인기간을 파탄시킨 책임을 좀 더 무겁게 봅니다. 그래서 위자료도 조금 더 뭐 혼인기간이 아주 짧은 경우에 비해서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당연한 얘기지만 그 잘못한 정도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부정행위라고 하면 단순히 한두 번 만나서 관계를 맺은 사람과 뭐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부정한 관계를 한 사람 사이에 위자료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폭행이나 폭언도 어떻게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발적인 폭행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심각해서 이혼을 하는 일회성인 경우랑 장기간에 걸친 폭행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위자료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미친 영향이 어땠는지도 고려될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다. 이 부부 간의 문제로 인해서 미성년자에게 어떤 악영향이 미쳤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이 위자료에서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한쪽이 좀 잘못을 하고 한쪽은 피해자인 경우가 있는데 양쪽 다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둘 다 바람을 폈다든지 아니면 한쪽은 바람을 피고 한쪽은 심각한 폭행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면 서로 뭐 쌍방 소송을 해서 서로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책임의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서로의 위자료는 기각이 돼서 위자료 없이 단순히 이혼만 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항상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죠. 부정행위를 했는데 폭행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쉽게 생각하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3천만 원 인정되고 폭행도 위자료 3천만 원 인정되니까 나는 뭐 6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라는 게 결국 이 혼인관계가 깨지게 된 부분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깨진다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놓고 정신적인 손해배상 액수가 무한정 높아지진 않는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한 개가 발생한 경우보다 여러 가지가 겹쳐진 경우 위자료가 약간 더 높아질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단순 합산 개념으로 되진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폭행 아니라 외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래된 외도가 있었고 이 부분을 이제 이혼 사유로 삼고 싶다 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오래 지난 일은 법에서 청구를 이혼 사유로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났다는 건 서로 그 부분을 용서하고 잘 살아보자고 한 합의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이혼 사유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는데 곧바로 이혼하는 경우란 없죠. 왜냐하면 자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도 해보고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보고 하다가 시간이 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유를 갖고 이혼 소송에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민법은 840조 1호에서 부정행위의 경우는 안날로부터 6개월 안에 그걸 이혼 사유로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1월 1일에 이 이혼 사유, 그러니까 부정행위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 7월 1일이 지나버리면 못 쓰는 거죠. 물론 그 기간 중에 계속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6개월의 기간이라는 것도 계속 갱신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내가 발견한 이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딱 멈췄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갖고 이혼을 할지 말지는 6개월 안에 정하셔야 되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6개월을 지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무조건 이혼을 못 하느냐?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840조 6호 사유, 기타 중대한 사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해서 이혼 사유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발견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잘해보겠다고 약속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걸 믿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봤는데 바뀌는 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부정행위로부터 이 이혼까지 어떤 경위로 지금의 시간이 흘렀는지까지 설명이 된다고 하면 이 부정행위 사유가 결국 기타 중대한 사유로 다시 전환시켜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람핀 아내와 폭력한 남편, 누구의 위자료 책임이 더 큰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쪽이 얼마나 큰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아내가 바람을 피기는 했는데 남편이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해왔다. 그러면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별 문제 없었는데 아내가 바람을 폈고 이 부분을 발견한 남편이 아주 욱하는 마음에 폭력을 행사하게 됐다. 그러면 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바람을 핀 아내한테 더 크게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데 누구의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이혼 사유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책임을 어떤 경우에 지는지, 어떤 경우에는 지지 않게 되는지, 위자료를 책임을 지게 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